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대북 안전보장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But some of our cooperation has been excellent on North Korea, on Afghanistan. We've done good work, counterterrorism work together. 그러면서 국제 문제에 대한 일부 견해 차이가 있지만 접점도 있다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 또 러시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 underscored that we must maintain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 sanctions until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chieved. And our two teams have been working very closely together on this in a very productive fashion. 이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두 나라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discussed North Korea and its nuclear program.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gree on the goal of the denuclearization and will continue to discuss it.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북 대화의 진전을 지지한다면서도 비핵화의 범위는 한반도 전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견고한 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Отметили,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жида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ей страны в ответ на шаги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또 지난 3일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 상응 조치로 체제 안전을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벌어졌다며 러시아 연관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하루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뒤 교착 국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러시아를 둘러싼 외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미국 정부에 압류됐지만 정작 이 선박에 실려있던 석탄은 현재 공해상에 계속 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산 석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섣불리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려있던 북한산 석탄 26,500톤을 실은 선박 동탄호는 지난 1일 싱가포르 해협 동쪽 지점 말레이시아 최남단에서 약 9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이후 15일까지 같은 지점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한 위치 정보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선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는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파낭 인근 해역에서 와이즈 어네스토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을 실은 뒤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약 열흘 만에 해당 해역을 떠났고 이후 싱가포르 해협에서 줄곧 관측됐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동탄호가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최초 출항지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선주가 있는 베트남 등 어느 나라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만큼 어느 나라 정부도 이번 문제에 개입하길 원치 않는 바람에 선박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려있던 석탄이 하역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했는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와이즈 어네스토에서 북한 석탄이 모두 하역된 건 지난달 11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보다 앞선 시점 이 선박의 통제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지난 9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석탄이 하역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이 선박의 압류에 더 집중했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I think that was something that was not in our control, and I think the focus here for us has always been the ship. The coal is one shipment. 미국 정부가 선박에 이어 석탄에 대해서도 추적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의 사례로 볼 때 석탄을 압류하는 데 따른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대북 외교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로를 압박하면서도 협상문은 열어놓기 위한 선은 지키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지난 2017년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이 올해 연말까지는 더 큰 도발을 강행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미북 대화 시한을 올해 말로 밝혔다면서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sort of put a stopwatch on the time turn to negotiations. And we are still in that period. There's still plenty of time for the North Koreans and the United States to establish working level contact.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못 박은 북한이 미국의 실무 협상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나름의 계산이 깔렸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려 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And I also think Kim Jong-un believes that the closer the U.S. gets to the elections, the more likely Trump is to be flexible in order to preserve his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하지만 북한은 추가 제재와 화염과 분노까지 치닫는 갈등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결국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의 외교는 올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조언자가 누구인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f there's no progress between the two sides, I think 2020 will be a remarkably tense year with an escalation of tensions with more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s. With the United States rhetoric threatening limited strikes.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일괄 타결식 비핵화 해법에 동의할 리 없다면서 보다 현실적인 제안을 통해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에 다가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외교협회가 14일 주최한 대담에 참석한 쿤스 의원은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핵무기에 대한 신고 등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노력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같은 날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한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은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지시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핵무기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최대 압박을 가해 북한에 비핵화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차단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하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중국 은행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기허 의원이 지난주 공동 발의한 2019 미중 경제안보 검토 법안은 재무부에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해 제재 대상이 된 중국의 금융기관, 법인, 개인 명단과 함께 미국과 외국 정부가 이들의 제재를 부과했는지 여부를 적시한 부속서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트위터를 통해 에브럼스 사령관이 13일 오전 일본으로 날아와 주요 지도자들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최근 미군 정찰기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작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날인 지난 8일에 이어 13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으며 미한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움직임에 대비해 다소 상향된 대북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